안녕하세요. 액체 램프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는 서울교동초등학교 교사 문하영입니다. 액체 램프를 만들기 전에 전기가 통하는 액체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가 통하는 물질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화면에 보이는 이 전기 박사를 통해서 전기가 통하는 액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박사는 몸통에 발광 다이오드가 있는데요. 이 발광 다이오드를 통해 전기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전기 박사의 손에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 연결된 경우 발광 다이오드의 불이 켜지게 되고, 전기 박사의 손에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이 연결된 경우 발광 다이오드의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초록색 물질은 전기가 통하는 물질일까요? 네, 맞습니다.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는 물질입니다. 전기가 통하는 물질의 경우 전지와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하는 전기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에서처럼 불이 켜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노란색 물질은 전기가 통하는 물질일까요?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켜져 있지 않죠? 네,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입니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의 경우 다이오드와 전지의 흐름을 이 전기 통하지 않는 물질이 끊어주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기 박사를 통해서 전기가 통하는 액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 소금물, 포카리 스웨트, 식용유 중에 전기가 통하는 액체는 무엇일까요? 선생님이 미리 어떤 액체에 전기가 통하는지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사진을 통해 한번 어떤 액체가 전기가 통하는지 맞춰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수돗물 실험 사진입니다. 수돗물은 전기가 통할까요? 네,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들어왔죠? 전기가 통하는 액체입니다. 두 번째는 소금물 실험 사진인데요. 소금물은 전기가 통하는 액체일까요? 네, 전기 박사의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전기가 통하는 액체입니다. 세 번째는 포카리 스웨트 실험 사진인데요. 네, 전기가 통하는 액체일까요? 네, 맞습니다. 포카리 스웨트도 전기가 통하는 액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식용유 실험 사진인데요. 식용유의 경우는 어떤가요? 네,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는 액체가 아닙니다. 전기 박사로 발광 다이오드의 빛에 따라, 빛의 밝기에 따라 전기가 통하는 정도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4개의 액체 중에 가장 전기가 잘 통하는 액체는 어떤 액체일까요? 네, 두 번째 사진인 소금물이 가장 빛의 밝기가 밝죠. 네, 가장 전류의 흐름이 잘 전기가 통하는 물질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만든 이 소금물은 사진상 아래에 소금이 가라앉아 있죠? 소금이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까지 소금을 녹인 그런 액체입니다. 그렇다면 전기가 통하는 3개의 액체 중에 전기가 가장 덜 통하는 액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진인 수돗물 사진이 빛이 가장 밝기가 낮죠. 네. 선생님이 예전에 증류수로 실험을 해봤었는데요. 증류수는 순수한 물이잖아요. 순수한 물로 실험을 했을 때는 이 전기 박사의 빛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돗물은 이 순수한 물에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빛이 나게 됩니다. 수돗물, 소금물, 포카리 스웨트, 식용유를 전기가 통하는 액체와 전기가 통하지 않는 액체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가 통하는 액체는 무엇이었나요? 수돗물, 소금물, 포카리 스웨트 이렇게 3가지가 전기가 통했었죠? 그럼 전기가 통하지 않는 액체는 네, 식용유가 있었습니다.
전기가 통하는 액체를 우리가 전해질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다면 전해질은 어떻게 전기를 흐르게 하는 걸까요? 소금물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소금은 고체인 염화나트륨인데요. 이 고체인 염화나트륨이 물에 녹으면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분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염화나트륨 수용액이 되는데요. 여기에 전류를 흘리게 되면 양이온인 나트륨 이온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음이온인 염화 이온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전류를 흐르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가 액체 램프를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을 살펴볼 건데요. 온라인으로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도 인터넷이나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재료들이니까 나중에라도 함께 만들어 보세요. 첫 번째 재료는 발광 다이오드와 동전 건전지인데요. 둘 다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습니다. 발광 다이오드는 긴 다리가 플러스 극을 띠고 짧은 다리가 마이너스 극을 나타냅니다. 동전 건전지의 경우 플러스 극인 면에 플러스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반대인 면이 마이너스 극입니다. 이 동전 건전지와 발광 다이오드의 불량 여부와 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사진에서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는 부분 있죠? 발광 다이오드의 긴 다리와 동전 건전지의 플러스 면과 그리고 짧은 다리와 마이너스 면을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극성 여부 및 불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재료는 전도성 테이프라고 쳐도 나오고 구리 테이프라고 쳐도 나오는 그런 재료인데요. 이 구리 테이프는 양면 구리 테이프와 단면 구리 테이프가 있는데 선생님은 오늘 액체 램프 만들기 실험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양면 구리 테이프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종이컵,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한 전기가 통하는 액체를 준비하면 됩니다. 전기가 통하는 액체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액체들도 괜찮고 다른 액체들도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회로를 구상할 때는 전류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극성에 맞게 발광 다이오드와 동전 건전지를 구리 테이프로 연결해주면 되는데요. 오늘 액체 램프를 만들려면 중간에 구리 테이프 대신 전기가 흐르는 액체를 들어가게 두 번째 사진처럼 회로를 구상하면 됩니다. 그리고 종이컵에 여러분이 선택한 전기가 흐르는 액체를 담고 LED가 켜지는 그런 회로를 구상하면 나만의 액체 램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료 설명할 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발광 다이오드와 그리고 동전 건전지의 극성은 확인하면서 회로를 구성해야 되는데요. 제일 왼쪽 사진을 보면 발광 다이오드의 긴 다리와 동전 건전지의 플러스 면이 이렇게 연결되게 이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럼 액체 램프를 만들어 볼 건데요. 사진에서처럼 여러분이 만든 액체 램프가 계속 불이 켜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건전지도 빨리 닳게 되고 원할 때 다시 끄고 싶을 때는 다시 회로를 구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원할 때 불을 껐다 켤 수 있는 스위치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체 램프의 회로와 스위치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창의적으로 나만의 액체 램프를 구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만드는 그런 회로와 스위치는 선생님만의 예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만의 창의적인 그런 회로를 구상해 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액체 램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나만의 액체 램프를 만들어 볼 건데요. 다시 한번 재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발광 다이오드를 준비했고요. 그 다음 그 옆에 동전 건전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구리 테이프가 있고요. 종이컵 하나, 그리고 이 종이컵에는 선생님이 준비한 액체가 들어있어요. 선생님은 포카리 스웨트에 소금을 섞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스카치 테이프랑
가위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생님은 발광 다이오드의 긴 다리와 짧은 다리 중에 긴 다리를 바깥쪽으로 해서 종이컵에 꽂아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구리 테이프로 연결을 해줄 건데요. 구리 테이프의 뒷면은 하얀색 테이프가 붙어 있어서 이거를 제거하고 바깥쪽 긴 다리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눌러서 붙여줬고요. 이번에는 안쪽에 짧은 다리를 붙여주도록 할 건데요. 이 안쪽은 액체가 들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긴 구리 테이프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다 붙이고 나서 안쪽을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선생님이 안쪽을 구리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떨어질지 몰라서 스카치 테이프로 발광 다이오드랑 구리 테이프가 연결된 부분을 꼼꼼하게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쪽 붙였고요. 안쪽도 떨어지지 않도록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전 건전지를 붙여줄 건데요. 동전 건전지가 플러스 극이 긴 다리, 발광 다이오드의 긴 다리와 연결되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줄 거예요. 선생님이 스카치 테이프를 뜯고 동전 건전지의 플러스 면과 발광 다이오드의 긴 다리가 연결되게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동전 건전지가 전부 다 스카치 테이프로 덮이면 안 돼요. 왜냐면 선생님은 조금 후에 구리 테이프를 동전 건전지 위에 올릴 건데요. 스카치 테이프는 전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 뒤에 마이너스 면을 다 막아버리면 나중에 전류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한 반 정도만 붙여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구리 테이프로 안쪽과 바깥쪽 동전 건전지를 연결해 줄 건데요. 일단은 테이프를 선생님이 뜯고 안쪽에 액체가 닿을 부분과 그리고 바깥쪽을 이렇게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살짝만 이렇게 붙여 놓을 거거든요. 이 이유는 조금 후에 선생님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선생님이 보여줄 건데, 자, 이렇게 안에 구리 테이프가 연결되어 있나요? 끊어져 있나요? 네, 끊어져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 연결은 우리의 액체가 시켜줄 거니까 이렇게 끊어져 있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이 지금 액체를 부어 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액체를 부었는데 여러분 지금 불이 켜 있어서 잘 안 보이거든요. 불을 끄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을 꺼주세요. 네, 지금 여기 불이 들어와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선생님의 액체 램프를 완성했는데요. 선생님이 아까 스위치도 만들어 보자고 했죠. 선생님은 어떤 형태로 스위치를 만들었냐면요. 아까 여기 구리 테이프를 살짝만 붙여 놓았죠? 이 구리 테이프를 떼면 어떻게 될지 보세요. 네, 불이 꺼졌죠. 이렇게 원할 때 불을 켜고 그리고 원하지 않으면 불을 끌 수 있게끔 스위치를 구성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건 선생님의 액체 램프지 여러분이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창의적으로 회로와 스위치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모두 나만의 액체 램프 잘 만들어 보았나요?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